이번에는 그 배우자 증여, 그 6억 절세 부분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보험하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익 소각을 통해서 그 절세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도 그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전략인지 보시면 배우자 통한 이익 소각 전략인데 상법 2012년 4월에 상법이 변경이 됐죠. 341조에 비상장 회사도 이제 자기 주식이 취득이 됩니다. 이익 소각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배우자 이제 주식을 이제 상집법으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6억을 증여라는 거죠. 10년 동안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법인이 이걸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소각을 하는데 이익이경을 통해서 소각을 하는 거죠. 소각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자 소각과 이익 소각이 있는데 감자 소각은 뭐 결손이 있어도 되겠지만 이익 소각은 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억에 증여해서 6억에 양도하기 때문에 뭐 양도세나 이제 의제배당으로 해서 의제배당으로 해서 소득세가 없죠. 이게 이제 감자 경우는 양도를 볼 수도 있고 자기 주식 하는 경우에 그러나 배당의 경우는 이익 소각은 이 의제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실질 과세를 계속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 배우자한테 넘어가서 배우자가 다시 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하나의 일관되게 내가 직접 거래한 것 동일하다. 그래서 실질을 본다는 거죠. 저 조선일보 기사는 1심 판결을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이익 소각 전략, 법원에서 납세자 손 들어준 이유. 일단 자기 주식 이익 소각입니다. 감자가 아니라 양도한 후에 이익을 소각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원에 양도한 후 이를 이익 소각. 근데 현재는 한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증여한 주식을 6억을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세금 부담 없이 개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대표가 배우자한테 6억을 넘겨요. 주식 증여로. 이거를 회사에 양도를 합니다. 회사에는 이익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평가는 상제법상 보충점 평가를 하는 거고 배우자에게 주식 6억을 공제로 하는 거죠. 증여세가 없죠. 10년마다 한 번씩. 그럼 양도 금액하고 취득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 의제 배당이든 양도 소득세든 없죠. 그 법인 돈 6억을 세금 안 내고 가져온다는 거죠. 과세 당국은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의 쿠션을 쳐서 가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증여자가 법인에 양도한 걸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세회피로 간주하고 그걸 실질과세로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동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건데 이걸 경제세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을 보아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기법 14조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배우자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법인에 직접 양도한 이익 소각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논리냐? 납세자 논리는 대표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해요. 그리고 6억까지 증여하니까 증여세가 없고 다시 배우자는 법인에다가 이익 양도를 하는데 상법에서는 양도를 봐요. 이걸 이제 양도하자마자 바로 이익 소각을 하고 배우자한테 주잖아요. 이거는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까 세금이 없다. 실질과세로 대표하는데 과세 당국은 어떻게 보냐? 실질과세를 봅니다. 이 배우자 증여한 건 오케이. 증여세 없다. 그러나 이게 자체가 실질이 대표 증여자가 법인에다가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 소각한 의제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과세 당국
그다음에 조세 심판에도 가세당국을 손을 들어줬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익 소각을 위해 실행할 각각 행위들이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세당국 주장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2022년 작년에 판결 나왔죠. 2022 구합 70969하고 73537에 보면 수원지방법원이죠.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가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이런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하고 하는 행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에는 손실의 유언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예부적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가세당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납세자의 원고가 자기 주식 이익 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으로 감소되었고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로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와 양도 과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조세비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했는데 이거 증여자 의제배당 가세당국이 가세한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세당국은 이건 하나의 조세비 목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 배우자를 통해서 쿠션 쳐서 오는 짜고 치는 고스톱 했는데 1심이 이겼어요. 이제 이게 2심이에요. 판결 2심. 24년 4월 5일 날 판결 난 거죠. 배우자에게 증여구, 가짓금을 정리하고 가세관청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거래의 재구성으로 봤는데 실질 가세로 봐서 증여자에게 이익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을 가세했어요. 법원은 이거는 아니다. 유언과 효익을 떠안고 그 다음에 상법상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증여공제 6억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법을 더 준수해요. 세법 규정보다. 그래서 대표자가 가짓금을 변제하고 기속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 뭐냐면 앞에는 뭐 나와 있는데 회사가 의제배당으로 가세한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국세청이 주식 증여 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애간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이 사건은 주식 증여로 배우자가 6억을 모두 소진했다.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은 증여세를 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증여에 대한 추가적으로에 대한 증여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게 사건의 거래 방식이 특별한 점에서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세, 세법은 실질과세 하는 거니까 개리된 형식이나 애간에 불과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 그래서 국세청을 기각한답니다. 자, 증여세가 6억을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상법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 증여 신고도 하고 그리고 뭐 가짓금 정리하는 것도 잘한 거죠. 상법이 세법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 상법은 판결을 하는 거니까 상법 절차를 잘 따른다면 문제 없다는 거죠. 이익 소각을 증여세 과세를 납세자가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3심 지금 대부분에 있겠지만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세법 실질 과세보다 상법상 절차를 중요시하고 법원의 배우자 공제 6억을 상법 절차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감자 소각은 자본금 감소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엄격한 주총 결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익 소각은 배당처럼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것도 정간에 이익 소각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자 소각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하고 이익 소각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어요. 이익이익을 없애고 자본금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익이익을 없애고 그 다음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법원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탈세가 아닌 절세로 판단합니다.
자,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를 해야 되고, 만약 임시주총에 정관의 이익소각 규정이 없을 경우는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익소각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의 이익소각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주총을 통해 절차를 받고 주주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후 자금 흐름이 다시 증여자에게 이렇게 자금이 넘어가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우자한테 넘겼다, 배우자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의 돈을 받지 않는 게 좋죠. 자,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익이 있어야 돼요. 감자 경우는 결손금이 있어도 됩니다. 자, 25년부터는 1년 후에 주식 증여해야 됩니다. 국세청도 내 대법원에 질 가능성이 있어 증여 후에 바로 이익 소각이 아닌 1년이 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2월 과세 1년 기준이 부동산처럼 10년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 소각을 상법상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1심, 2심 판결을 넣은 배우자 주식 증여를 통해서 이익 소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1심과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부분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